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셀프교육학 최원희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강의 영상이 아니라 조금은 가벼운 형태로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됐어요. 자, 이제 드디어 8월이에요. 이제 8월이 되면 선생님들이 조금 마음도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면 공부에 영향도 미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선생님들에게 하반기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반기 학습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들과 많은 상담들을 조금 진행하게 됩니다. 상담들을 하다 보면 물론 선생님들의 공부 경력, 그 다음에 뭐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말씀들을 주시는데요. 이런 경우들이 조금 많아요. 자, 그동안 나는 전공에 조금 올인하느라고 아니면 일 병행을 하느라고 그러느라고 교육학 손을 놓고 있었어요 라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아, 열심히 강의도 듣고 열심히 혼자 공부도 했는데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기억이 나질 않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교육학에 있는 거 뭐가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다 보고 싶은 마음들도 들거든요. 자, 근데 전체를 보려고 하니까 너무나 막막해요 라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뭔가 문제를 풀면서 인출을 하고 싶은데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까? 어떻게 인출을 하면 좋을까? 라고 하면서 막막하신 선생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교육학에 대해서 벽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자, 근데 하반기에 느껴지는 교육학의 벽은 선생님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교육학이 싫어서 너무 어려워서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불확실성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코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리고 막 싫은 내용, 물론 싫은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이게 막 너무 혐오스럽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교육학을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불확실성을 깨부수는 바로 교육학 학습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시기별로 한번 정해봤어요. 우리 앞으로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4개월보다 더 체계적이고 또 흥미롭게 좀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먼저 선생님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기본적으로 교육학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 한번 스크리닝은 한번 해주셔야 돼요. 물론 정도, 중요성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진짜 요번에는 교육 철학 하나도 안 볼 거야. 교육 사회학 안 볼 거야. 그러다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물론 나온다고 하면 되게 조금 기본적인 개념들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거, 전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크리닝을 하는 것이 이 8월 달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가면요. 우리는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력을 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달 동안은 우리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력을 길러줘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최종 정리를 하고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전범위 스크린을 이제 8월 달에 마지막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러면 전범위를 다 봐야 되나요? 하나하나 빠짐없이? 사실 그러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좋냐?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단고나 자료들이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본 자료를 한번 제대로 읽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가능하다면 범위별로 내가 공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인출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좋아요. 자, 근데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단고나 자료 저는 없는데요. 그럼 이제 와서 뭐라도 써서 만들까요?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선생님들 단고나를 없으신 선생님들이라도 기본 교재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단고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굳이 단고나 자료를 다시 한번 만들면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단고나 자료 만들다가 교육 과정만 하다가 8월 달이 끝나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 하지 말아 주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저 이제 와서 조금 기본 강의를 들을까요? 3, 4월 강의 들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 것들은 시간 낭비라고 보입니다. 강의는요, 이제 와서 듣는 강의는요, 철저하게 선생님들의 조금 실력을 업해주는 보조하는 역할로 써야지 기본 강의 듣고 막 기본적인 내용들 다 듣는 거 이거는 굉장히 시간 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뭘 하면 좋냐? 우리가 강의를 듣는다. 정말 내가 좀 이 부분은 조금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요, 필요 부분들만 발췌해서 강의를 듣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문제풀이만 조금 들어보고 싶어. 그러면 중요한 파트 중심으로 문제풀이 강의를 듣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답안 첨삭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답안 첨삭을 받거나 아니면 스터디를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조금 없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 있겠죠. 스터디가 뭐 부담스러워요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내용 공부하기도 조금 바쁩니다. 스터디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 때문에 조금 상처받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스터디를 안 하고 답안을 공유하지 않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모의고사 때 할래요. 뭐 이런 선생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때 돼서 하면 내 답안의 문제점을 고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 답안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고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급적이면 8월 달에 답안 첨삭 한 번, 두 번 정도는 꼭 받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기 스터디가 있는데 이건 뭐 필수는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가급적이면 하셨으면 좋겠다. 시간이 되면요. 그럼 암기 스터디를 어떻게 하면 좋냐? 뭐 전화를 통해서 우리가 뭐 인출 스터디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합격 수기에 보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는 아니고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하나의 주제에서 다루는 그냥 간단한 연습 문제, 뭐 3점짜리가 됐든 4점짜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조금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연습 문제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문제에서 이론의 특징과 개념을 묻는 이론형 문제가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적용 방안들을 묻는 현장형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 범위별로 공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론형 문제, 현장형 문제 이런 연습 문제들도 같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불같은 8월을 보내고 나면 이제 9월 달로 들어가게 되겠죠. 9월 달에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는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해 줘야 됩니다. 자, 이때는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양질의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모의고사를 풀어보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학원 강의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진짜 모의고사에 치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목차만 쓰고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목차를 쓰는 것들이 좋은 방법일 수는 있어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근데 한 번도 답안을 쓰지 않고 우리 11월 달에 실제 시험을 보기 전까지 한 번도 답을 쓰지 않고 그냥 매번 목차만 썼다? 그거는 정말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목차만 쓰거나 아니면 그냥 문제만 풀고 해설지 그냥 쓱 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내 답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진짜 해설지에 쓰인 대로 거기에 나온 의도대로 잘 현출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나의 답안을 타자화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이거는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답안이다 라든지 내가 오늘 이 답안을 무조건 까야겠어 라는 마음가짐을 보고 내 답안을 보면요.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꼭 권해주고 싶은 거 뭐냐? 내 답안, 내가 쓴 답안을 다음 날이 됐든 다다음 날이 됐든 다시 한번 꼭 봐보세요. 그래서 해설지에 있는 내용들이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들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또 다른 또 추천해 주고 싶은 거 다른 사람의 답안을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소위 말해서 스터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자, 다른 사람들의 답안을 보면 좋은 점이 뭐냐? 그 사람의 문체, 뭐 글씨체 이런 거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현장형 문제를 많이 풀잖아요. 구체적인 실행 방안, 적용 방안 이런 것들을 쓰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쓰는 답들이 매번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의 답안이 좀 더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것들을 따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답안을 볼 때는 뭐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서 막 깔려고 하기보다는 내 답안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한 게 맞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답안을 볼 때는 야, 어디서 뭐 참조할 만한 거 없느냐? 그렇게 되면서 조금 베껴 쓸 만한 거 없을까? 라고 하면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정리했다가 내 답안에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양질의 실전 모의고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질적으로 우수한 모의고사냐? 물론 제가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말 좋은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요. 문제만 보고 답이 풀리는 게 아니라 문제와 지문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풀리는 문제가 좋은 모의고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기출문제가 변화하고 있어요. 22학년도, 23학년도 문제 보시면 굉장히 지문에 충실해야 됩니다. 문제만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 충실해서 지문에 있는 조건과 방향을 명확하게 캐치해서 쓸 수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모의고사가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너무
많은 모의고사에 치이지 마시고요. 그 모의고사 중에 한번 보세요. 아, 이것이 그냥 문제만 보고도 풀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문을 꼭 봐야지만 풀리는 것인지 그것들을 검토해 보면서 선생님들이 모의고사를 조금 캐치를 하신다고 하면 좀 더 좋은 연습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월 달로 가게 되면요. 당연하겠지만 최종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마지막 정말 최고의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중요한 파트, 중요한 이론 중심의 최종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너무나 당연하겠지만요. 11월 달, 뭐 끼케야 3주 정도일 거예요. 3주 동안 전 범위를 막 다 보는 것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불가능해요. 3주 동안 뭐 교육과정, 교육 방법 이 정도만 볼까요? 아마 진짜 끝까지 정리도 못하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전 범위를 본다기보다는 정말 핵심 파트, 중요 파트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그냥 눈으로만 쓱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학습 아닙니다. 그냥 눈도장 한번 찍는 거예요. 물론 그게 공부가 많이 되신 경우라고 하면 분명 효과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눈으로만 슬쩍슬쩍 훑어보는 것보다는요. 그것들을 한번 연습 문제 내가 그동안 풀어봤던 문제하고 조금 비교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한번 대뇌에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눈으로만 보는 거 금지라고 해서 뭐 뭔가 무조건 써야 되고 막 단권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한번 대뇌에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두음 법칙을 따라서 외웠다고 하면 앞글자 따서 외운 걸 한번 반복해다 본다든지 아니면 옆에서 그냥 간단하게 개념을 써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될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눈으로만 쓱 보는 거 그런 것들은 지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제 조금 꼭 확인해 주셔야 될 게 뭐냐, 우리 내용들을 아무래도 중요한 파트, 중요한 이론만 본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많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최대한 빠르게 회독을 가져가 주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간의 오답을 확인하는 과정들도 계속해서 진행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3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권화 자료 아니면 뭐 기본서가 됐을 수 있겠죠. 그러한 내용들을 최대한 빠르게 읽어 나가면서 반복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때 선생님들이 한 번 보는 회독 주기 있잖아요. 그거를 점차 짧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달에 뭐 1회독을 했다고 하면 9월 달, 10월 달에는 뭐 3주에 한 번, 4주에 한 번 회독을 하게 되면서 이 2달 동안 뭐 3회독을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2회독을 하게 된다. 한 달 동안. 이렇게 되면 점차 주기가 짧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간다고 하면 우리가 시험 때까지 벌써 몇 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6번, 7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면서 자연스럽게 내 머릿속에 교육학의 중요 내용들을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이 시기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월요일, 화요일에만 공부하시는 것보다는요. 가급적이면 월화수목 금토에 한번 다 보시는 것들을 일단 권해드려요. 그것들을 해서 막 하루에 막 4-5시간씩 막 이렇게 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매일 1시간 정도씩 꾸준하게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지만 뇌가 활성화되고요. 우리가 교육학적인 생각들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이 아니라 한두 시간, 정말 한두 시간 정도 교육학에 할애한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험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 오늘은요 하반기 학습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거 체계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학습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시기별 전략 유념하시면서 선생님들에게 최적의 그런 학습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